네, 안녕하세요. 쥐다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오후 11시 55분입니다. 자, 어제 아센디오 주가 분석을 했죠. 자, 긴급 영상, 시간의 급락, 그리고 혹시 대주주 매도 중인 거 아세요? 라고 해서 이 가격 오면 단기 매매 필수 시청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이 안 좋은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가 뭘 한다고 까부냐. 사실 저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한가를 진입했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오늘 같이 보시는 김에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이 최수종 씨가 예, 맞아요. 최수종 씨가 지금 있는 기획사죠. 요 부분을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소네트 투자조합에 대한 이 지분 구조의 변동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대주주의 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매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을 이식하기 바랍니다. 1,009원, 1,960원.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맞아요. 낮은 가격에 판 게 아닌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한 분할 매도를 통할 뿐이다. 그쵸? 자,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 지난 영상 한번 볼까요? 자, 간단히 보고 어떻게 얘를 좀 풀어야 되는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릴 거고 향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땐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볼게요.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오늘 몇 가지 종목을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의 공시사항을 좀 보다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주권 관련 사채의 취득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여기 권역원이라고 나와 있죠. 퀀터포트. 자, 이 뜻은 뭐냐면 LK구고 지금 시장에서는 초전도 사업에 대해서 열광을 보이고 있죠. 자, 초전도체 화물 제조 판매. 자, 이 부분 이렇게 일러드리면서 최수종 씨가 있는 데입니다. 근데 결국은 CCS.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매각을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IR을 하겠다고 했다가 26일 날 변경을 합니다. 1월 30일 날 IR을 하겠습니다. 자, 기관 대상으로 할게요. 4월 3. 자, 이때 CCS라는 종목 권영환 교수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3월 4일 물리학회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쪽도 볼게요. 교수라는 사람이 사실 이 LK구구라고 하는 초전도체 저항값이 0인 물질이죠. 자,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붕 뜨는 물체가 있더라. 상온에서 끄집어 나왔는데도 이게 되더라. 이걸 쉽게 말하면 냉동고에 있는 뭐 냉동고에 있는 뭐 고등어를 상온으로 끄집어내도 똑같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명동사체의 담보대출 받고 급락시키고 반등. 다 지금 다. 자, 좀 보이지 않나요? 급락.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테마를 이용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이끌었던 테마의 주역은 누군가 이거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시설물들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3월 4일까지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면 분명히 급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갈 때 우리 이 테마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HLB라는 큰 종목, 셀트. 자, 뭐 어떤 거든 HLB든 셀트리든 똑같이 그렇게 움직인다. 테마의 확산이라는 건데, 자. 투자조합 2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바타. 예. 소위 말해서 EL 아바타라는 기업이에요. 퍼시픽 산업. 조합, 조합. 자, 느껴지는 거 뭐 있으세요? 맞습니다. 기업의 주인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조합이구나. 조합은 뭐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아서 조합을 이룹니다. 다만 누가 들어갔는지 공개하지 않아. 오케이. 자, 대응 전략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코스피 상장 기업인데 테마의 정점. 그러나 내일 이 테라사이언스가 만일에 이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급등 나왔으니 얘는 분명히 풀려요. 내일은 풀려요. 그러면 치동발 밀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간으로 밀린 건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펜디오 다른 방법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일단 3월 4일 이전에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3월 4일이니까 초전도 미국 물리학회에 김현탁 박사가 가서 오케이.
자, 여기서 3월 4일 물리학회니까 테라사이언스. 얘가 밀릴 때, 자, 단기거리만 해라. 테라사이언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죠? 테마의 중점에 있었던 얘를 봐야죠. 얘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줄 겁니다. 자, 그때 쫓아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팝시다. 자, 여기까지. 이거 너무 많이 왔나? 자, 오늘도 역시나 마이너스 6%에서 예, 급락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반등을 하죠. 그때 신성델타 테크를 보게 되면 오늘 신성델타 테크 테마의 주역에 있는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얘도 마이너스 4%에서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가죠. 이 급락을 이용해서 얘는 순간적으로 오른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정리합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하한가 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75만 주, 40만 주.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75만 주와 49만 주의 차이를 보게 되면 보통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절 정도 매기거든요. 3분의 1이나. 근데 이게 반이 조금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개팔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일단은 라이브 방송 좀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이에요. 자, 오늘 하한가 맞으신 분들 분명히 제가 경계해라라고 일러드렸고 다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방송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폰입니다. 4822 8706으로 아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인증을 해주십시오. 아시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다루지 않아도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서 다룹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운용사에 20년 있었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개별 종목에 빠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어차피 3월 4일 날 있을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의 테마로 움직인 건 아시죠? 그러면 초전도체가 3월 4일에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인 PC4소스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황을 다루는 기업이 3월 4일 날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그 기업이 몇 배나 오르겠죠. 그 종목도 여러분들 다루도록 할 거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좀 간략하게 보여드린다면 작년 9월에도 LK99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졌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요번에도 3월 4일 물리학회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이 업체가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 일단은 보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루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장중 교육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로 우리는 접근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방법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일단 010-4822-8706으로 아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